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학생 저자 10만 양성이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7년 거쳐서 왔습니다. 그 과정을 이 학생 저자가 몰려온다는 이런 뭐 스토리 제목을 달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그 독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독서는 이제 기본권입니다. 2006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독서문화진흥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법의 기본 정신을 가만히 찾아보면은 이 독서를 기본권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으로 살아갈 청소년들은 읽고 쓰고 하는 힘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도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청소년에게 독서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문닫게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보면은 사실 그 아이들이 독서 습관이 형성되지 않아서 독서 기피증에 걸린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2004년에 이 대구 학생 독서 실태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하니 이 초등학생의 16%, 중학생의 절반, 고등학생 한 62% 정도 학생들이 1년 내내 학습서를 제외하고는 책을 읽지 않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교실에 앉혀놓고 수업을 해봤자 사실은 창의성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얘들에 대한 미래 대비 교육도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우리 교육청은 이 학교의 아침과 대구의 미래를 바꾸자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 아침 독서 10분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독서 10분 운동은 뭐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 교사와 학생이 매일 아침 함께 이 10분간 책을 읽자는 작은 독서 운동이자 새로운 생활 방식 창조 운동입니다. 이 학생이 책을 읽으니까 속이 시원하다는 표현을 하죠. 아마 인터뷰를 해도 아마 기자들도 아마 처음 들은 인터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아침 독서 운동을 펼쳐보니까 학교가 절간처럼 조용해집니다. 또 그리고 이제 2달, 석 달 이렇게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독서 습관이 자연스럽게 정착되면서 독서량이 사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년 정도 추진하고 나니까 뭐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계명대학 김종성 교수팀에게 위탁해서 대구 학생 독서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2년 만에 초등학생들의 독서량이 100권대를 넘어서는, 연간 평균 100권대를 넘어서는 그런 성과를 저희가 거두었습니다. 학교만 보고 독서 운동을 하라고 할 수 없어서 저희 우리 청에서도 이 직원 책읽기 3S 운동이라는 이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저는 독서를 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생겨나지 않고 전문가가 없는 조직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책 읽지 않는 도시는 원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5년 저희 4월부터 3매스라는 것은 Same People, Same Book, Same Mind, 같은 직원들이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자는 그런 의미로 매달 책을 330권씩 구입해서 읽고 한 달 지난 시점에 저자 특강을 모셔서 이 특강을 듣는 그런 행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책 고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른들의 독서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요. 중학교 한 2학년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사실 책을 선정해야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저자들이 다녀가신 저자들이 우리 교육청에 지금까지 한 70여여 분이 다녀갔습니다. 아마 대구를 다녀가지 않는, 대구 교육청을 다녀가지 않는 저자는 이제 유명한 저자의 반열에 들지 않는다는 농담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독서 운동을 해보니, 아침 독서 운동을 해보니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 중학생보다는 초등학생,
초등학생 고학년보다는 초등학생 저학년이 훨씬 정착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 습관은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붙여져야 됩니다.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책에 많이 노출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던 것이 저희가 바로 북스타트 운동입니다. 2007년에 0세에서 2세 아이들 대상으로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개설을 했습니다. 공공도서관에 오면요, 아가는 책을 좋아해요 라는 가방꾸러미 속에 책을 2권 넣고 손수건을 넣고 독서와 육아 안내 자료를 넣고 가방꾸러미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을 다시 모셔서 아이와 함께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2008년에는 3세에서 5세 대상으로 북스타트 플러스, 그 다음에 2009년에는 6세에서 7세 아이들까지 북스타트 보물상자, 그래서 보물상자를 직접 나누어주고 어머님들을 모셔서 육아교육, 사회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글쓰기 교육이라고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거의 글쓰기 교육이 독후감이나 논술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글쓰기는 자기 주변에서 보고 듣고 겪고 한 것을 말로 표현하듯이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생활 글쓰기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서사글, 그다음 설명글, 감상글, 논술문은 주장글에 해당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리고 논리적인 글쓰기 이전에 감성적인 글쓰기나 정서적인 글쓰기를 먼저 해야 기형적인 아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부터 초등 아니면 유치원 단계에 통합 논술, 논술 글쓰기를 하면 어떤 아이가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할아버지 사인이 무엇일까 따지는 기형적인 아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사실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일 하루 한 100자 정도 적어보는 생활 글쓰기 운동인 3세기 100자 운동을 저희가 전개를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3년간의 100자 노트를 저희가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트위터에 140자를 이야기하죠. 우리는 2007년에 벌써 이 100자를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시대를 앞서가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이것이 현장에 가면은 또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학부모님이 전화가 왔는데요, 아이가 집에 와서 글을 쓰는데 99자도 안 되고 101자도 안 되고 딱 100자에 맞춰서 쓰려고 하니까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00자 이상 써보자, 이런 의미로 저희가 이런 노트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서양 아이들처럼 에세이 쓰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워크시트라는 것을 8종을 보급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150편을 쓸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에 나도 쓸 수 있어요, 2학년 그림 막 쓰고 싶어요, 3학년 신난다 글쓰기 마음껏 써요, 그 다음에 5학년 글쓰기 자신 있어요, 6학년 글쓰기 이 좋은 공부, 중학교는 글은 왜 쓰지, 어떤 글이 좋은 글일까, 그 다음에 우리들 이야기해서 이 글 워크시트를 가지고 보면은 서사글, 생활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1학년 나도 쓸 수 있어요, 저기에는 바탕글이 초등아이들 글만 실어놨습니다. 성인 글을 실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줄짜리 글도 많습니다. 저는 아이의 온전한 마음이 담겨있다면 한 줄도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통 아이들 대상으로 저희가 글쓰기 기반을 다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2만 명 전체 이 연수를 다 했습니다. 이 연수를 다 하고 나니까 학교의 글쓰기 기준이 바뀝니다. 솔직하게 쓴 글이 정말 훌륭한 글이라는 글쓰기의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학교의 글쓰기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2만 명을 다 시켰기 때문에 제가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려면은 혁신 사례를 빨리 만들어내서 성공 사례를 정착시키거나 아니면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대다수 연수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욕은 하지만은 반대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 대상으로 글쓰기 기반을 다 조성했기 때문에 정말 글 쓰는데 조금 재주가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문해 창작 영재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4년째 하고 전문적인 시인이나 소설가가 와서 수업을 합니다. 하는데 이 4년 만에, 3년 좀 지났죠. 4년 만에 대구에서 고등학생이 문단에 등단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황석영 작가 이후에 고등학생이 아마 문단에 등단했는 것은 처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대구의 문단 지형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문단 판도를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해리포터와 같은 시리즈는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저희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세 이전에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사실 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 사회에 글을 쓰는 작가들은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난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잘 쓰죠. 그리고 이제 책을 쓰지 않는 사람은 사실 빚진 사람이라는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우리 교육의 꽃은 글쓰기입니다. 또 글쓰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로 책쓰기입니다. 글쓰기는 아이 중심이 됩니다. 내가 느꼈다, 내가 봤다 이렇게 되지만 책쓰기로 가면은 이게 비 중심의 글쓰기가 됩니다. 비라는 건 바이어입니다. 사는 사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재미있게 읽을 것이냐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소통적인 글쓰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책을 쓰면요, 제목이나 목차나 저자 소개나 내용 구성을 자세하게 봅니다. 그래서 독서의 질도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책 쓰기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전문적인 작가처럼 그렇게 책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주제로 잡고 그걸 가지고 자료를 조사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하고 해서 보고서를 꾸며냅니다. 그것을 A4 용지 한 30매, 200자 원고지 한 300매 정도 됩니다. 그걸 책의 체제로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주제를 설정하고 그걸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친구와 나누면서 꿈을 쓰는 꿈 스토리텔링이 바로 우리 교육청이 지금 하고 있는 학생 저자 10만 양성의 책쓰기 교육입니다. 저희가 2009년에 100개 책쓰기 동아리를 중심으로 3,981명의 학생 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작품을 모아서 방금 본 학생 책 축제라는 걸 개최를 했습니다. 출판사가 개최한 책 축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저희가 10편을 공모를 해서 출판 지원을 해서 정식 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초등학생 책도 있고 중학생 책도 있고 고등학생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저희가 역시 책 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권을 공모를 해서 출판 지원을 했습니다. 나온 책이 19권 이 모양입니다. 이 위에 이 5권이 초등학생 책이고요. 가운데 책이, 이 밑에 책이 중학생용 책입니다. 국어 교과서가 중딩의 의한 중등을 위한 이런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른이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아니고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내용을 아이들이 스스로 쓴 글입니다. 얘들이 지금 수학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9권이 고등학생용 책입니다. 여기에 ASCF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서 여자 경영정보고등학교 학생인데 얘들이 한식의 세계화라는 큰 주제 아래 떡과 차와 빵을 만드는 과정을 책으로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어로 뒤에 붙여놨습니다. 이게 매일신문에 난 학생책 광고입니다. 매일신문에서 5건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학생책 광고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스토리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걸 아마 직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조금 지역에 더 확산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8개 대학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게 알려지면서 저희가 100대 교육과정 박람회 특별 부스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발표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이 학생 저자 10만 양성 프로젝트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어서 전국 확산의 지금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책쓰기 운동의 발상지 대구입니다. 100년 전에 이 구국 운동으로 국채 보상 운동이 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100년 후에 지식정보화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영향인 책쓰기 운동이 바로 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고는 잊혀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최초는 잊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쓰기 운동이 다른 지역에 확산되더라도 책쓰기 운동의 발상지라는 그 명칭만은 대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요. 저희가 북스토어를 만들려고 합니다. 북스토어를 만들어서 디지털화해서 일반 사람들이 보고 한 100원 정도 기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불우이웃이나 아니면 어려운 나라에 돕는 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책 쓰기가 바로 원천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멀티 유저란 그런 관점으로 만화나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적으로 매체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1월 달부터 저희가 스토리텔링 연수를 지금 실시를 했고, 지금 여름 방학에도 실시합니다. 9월 달부터는 학생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연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흔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지동설 시대가 아니고 설동설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